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본인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만남을 하게 될 시 간통죄로 그 죄를 묻고는 했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간통이란 배우자 외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를 두고 존폐 시비가 발생하였으나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 판단하여 2015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배필 외에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만남을 해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였으나 현재는 민사소송으로 외도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도 자세하게 규율되어 있으며 그중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가정법원에 간통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소송을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만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통이혼 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려 결정을 짓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이 더 앞서게 되어 상간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망신을 주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는 합니다. 복수를 했으니 통쾌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동은 폭행 및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잘못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위법 소행을 하였다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간통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통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배필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관한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해당 소송은 사실에 기반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만 승소하여 합당한 위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는 이를 기회 삼아 증거를 삭제하거나 인멸할 수 있어 본인의 입장에서 더욱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상황을 표출하지 않은 채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간통이혼 소송의 증거로 인정하고 있는 자료는 블랙박스에 촬영되어 있는 대화 내용이나 함께 숙박업소를 이용한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자료는 도청을 하거나 위치 추적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행위, 배우자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 마음대로 열람하여 취득한 것 등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간통이혼 소송을 하려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일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발생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소송으로 혼인 해소를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짧은 기간 내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2007년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아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외출하는 날들이 잦아지게 되었고 급기야 새벽에 귀가하는 등 가정과 자녀에게 소홀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부부관계까지 거부하게 되자 의뢰인은 의심을 품게 되었는데요. 결국 외출을 준비하는 아내를 추궁하자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사라진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아내를 상대로 간통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충분하게 소통을 한 후 아내와 상간남이 방문한 숙박업소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당 영상의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아내와 상간자가 함께 숙박시설로 들어가는 모습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영상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더 수집하였습니다. 소송 당시 의뢰인은 화가 많이 나 상당히 감정적이었는데요.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하에 움직여 불리한 부분 없이 송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에서도 방대한 양의 자료를 확보하였는데요. 이 자료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배우자와 의뢰인은 이혼을 할 수 있었으며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내렸습니다. 만일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면 소송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게 이혼 소송 원고 입장이 되면 본인은 유책이 없으므로 손쉽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이라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증거 확보와 송사, 단계별 진행해서 대처해야만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 준비에 법리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인을 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